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코딩 뇌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오늘은 13강 제기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6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튜플, 리스트, 그 다음 시간에 집합, 그리고 딕셔너리까지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주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격을 조금 바꿔서 어, 이제 제기와 전역 변수,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술을 방법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기인데요. 영어로는 리커션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계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기는 조금 까다롭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제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를 약간 좀 처음에는 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네, 하지만 제기를 사용하면 복잡한 알고리즘을 비교적 깔끔하고 간단한 코드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프로그램 코드를 읽다 보면 자주 발견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제기의 예제로는 저희가 팩토리얼 계산이 있는데요. 팩토리얼은 이렇게 어떤 숫자를 일씩 차감하면서 계속 곱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팩토리얼 계산에는 1 팩토리얼은 1이고요. 그다음에 1보다 큰 수의 팩토리얼은 그 1보다 큰 자기 자신 수와 그보다 1 작은 수의 팩토리얼을 곱한 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n 팩토리얼이 다시 또 m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확장되고 계속 이렇게 음, 어, 제기되는 반복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1 팩토리얼 가장 기본적인 어, 이 부분을 저희가 베이스 케이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부분, 제기되는 부분을 저희가 제기 케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기 알고리즘에는 항상 베이스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물론 이제 하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있게 됩니다. 하지만 뭐 베이스 케이스, 제기 케이스 이렇게 뭐 이런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예제를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서 베이스 케이스랑 제기 케이스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코드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팩토리얼 계산, 네,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아마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팩토리얼 함수를 저희가 한번 포르프를 이용한 반복 스타일로 한번 구현해 보고요. 그 다음 저희가 제기 방식을 써서 한번 또 팩토리얼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이제 반복 방식으로 for 루프를 사용한 건데요. 어, 간단합니다. 그래서0보다 큰 정수로 n을 받으면 저희가 for 함수, for in 루프에서 1부터 그다음에 n 플러스 1까지. 왜냐면 이 range 함수는 1부터 n 하면은 1부터 n보다 1 적은 수까지 반복 가능한 객체를 반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팩토리얼 계산에서 n까지 곱해야 되기 때문에 레인지 함수에 n 플러스 1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i로 받아서 리절트에 계속 곱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아마 이 강의에서 플러스 이퀄 연산자를 살펴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좌측에 있는 변수의 값을 더해서 다시 이 변수에 할당하는 그런 연산자였는데요. 비슷하게 곱셈과 이퀄을 쓴 이런 연산자도
리절트에 i를 곱해서 그 결과를 다시 리절트 변수에 할당하는, 매핑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풀었으면은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좀 더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곱셈 이퀄 연산자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 두 방식은 완전히 동일한 거고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or loop을 쓰면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1부터 원하는 수 n까지를 모두 곱한 팩토리얼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제기 방식에는 저희가 n이 오면 먼저 n이 1이면 그대로 n을 반환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바로 앞서 봤던 제기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1이면 1보다 더 작은 수로 0이나 뭐 마이너스 1이나 이렇게 계속 제기 반복을 이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1에서 딱 끝나야 되기 때문에 팩토리얼 계산이. 그래서 1일 경우에는 그냥 n을 반환하고요. 만약에 1이 아닐 경우에는 이 n에다가 다시 팩토리얼 렉 함수를 호출해서 n-1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n에 곱하는 이런 제기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 렉 이 함수가 바로 여기 있죠. 자기 자신, 함수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이런 과정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제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기 때문에 맨 처음 볼 때는 조금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하고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제기 케이스에 해당되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을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하나씩 팩토리얼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요 마지막 이 팩트렉 함수의 마지막 문장이고요. 따라가 보면 만약에 제가 3팩토리얼을 계산한다면 팩트렉 3을 호출했을 때 3 곱하기 팩트렉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팩트렉 2는 다시 또 3 곱하기 2 곱하기 팩트렉 1이 되고요. 이 팩트렉 1일 경우에 n이 1일 경우에는 그대로 n을 반환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네, 모든 제기 함수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간단한 제기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풀어서 예를 들었지만 좀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단한 예를 좀 익숙하게 많이 다루다 보면 복잡한 경우에도 저희가 제기 함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기를 사용한 아주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것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첫 두 항은 1입니다. 1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수는 앞에 있는 두 수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2가 되고요. 또 2와 2를 더해서 3이 되고요. 3과 2를 더해서 5가 되고 5와 3을 더해서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수열을 이어나가는 시퀀스를 이어나가는 수열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을 저희가 제기 방식으로 구현하면 그 아래에 있는 함수와 같이 되는데요. 보면 n을 받았을 때 n이 0이거나 1이면 그대로 1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0번째나 1번째일 경우는 그때 1을 반환하죠. 여기서 이 n은 피보나치 수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1, 1, 2, 3, 5, 8 여기까지 아니 13까지 저희가 수열을 만들고 싶다면 n을 0, 1, 2, 3, 4, 5, 6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피보나치 6 하면은 핍 6하고 넣으면은 13까지의 수열을 만드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n이 0이거나 1이면 그대로 1을 반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n이 0이거나 1이 아니면 즉 1보다 크면 그다음에 피보나치 핍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앞에 있는 두 항, 그래서 n-1, 그다음에 n-2에 해당되는 두 항을 더해서 리턴하는 이런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앞에 있는 두 항을 호출하는 그래서 다시 그 재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가령 fib 6이면 fib 6이면 그 앞에 있는 5와 4를 호출하고 다시 5는 그 앞에 있는 4와 3을 호출하고 인덱스 3인 인덱스 4인 3, 5, 이 두 항을 호출하고 5는 다시 3, 2항을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기가 이어지도록 이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송합니다. 결국은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면 1이 반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 fit 함수의 호출이 반환되어서 결국 최종 이 fit 함수를 반환이 결과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피보나치 수요를 이제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예제가 책에 있는데요. 한번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조금 더 복잡한 재기 함수 예제가 있습니다. 펠린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책을 보시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수 참조 예제인데요. 여기서 지금 함수 두 개, func1과 func2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밖에서 x란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func1에서 xa를 넣고 print x를 했고요. func2에서는 그냥 print x를 썼습니다. 이때 func1은 1이라고 출력되고요. 왜냐하면 이 x는 이 함수 내에서 선언을 할당을 했기 때문에 지역 변수 x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func2는 그냥 x로 출했기 때문에 이 func2 안에는 지금 x 변수를 할당하거나 선언하는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밖에 있는 전역적으로 프로그램 최상단에 있는 x의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그 함수 밖에 스크립트 프로그램 본문에 나와 있는 변수를 저희가 전역 변수라고 부를 수 있고요. 별도로 전역이라고 이렇게 꼭 선언하는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함수 시간에 배웠을 때 변수의 유효 범위를 다룰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수 내에서 쓰는 변수와 그다음에 함수 밖에서 쓰는 변수의 이름을 같이 쓸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혹은 만약에 같은 이름을 쓴다면 명확하게 그 사용법을 드러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func1에 있는 x가 로컬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 x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x로 했을 경우에 x1하면 로컬 변수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x0이라고 초기화되어 있던 변수가 1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func2를 호출하면은 func2는 그냥 x를 출력하는데요. 이미 func1에서 전역 변수 x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func2에서도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일 경우에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글로벌 키워드로 이 x는 로컬 변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를 참조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이따금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역 변수는 사용하는 것을 약간 꺼려 하고요. 조심하도록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 영역에서 참조할 수 있는 변수이고요. 프로그램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함수를 읽다가 이 변수가 전역 변수라면 그 변수가 어디에서 선언됐는지, 예를 들어 프로그램 최상단에 선언되어 있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변수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또 이 전역 변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다른 함수에서 혹시 변경을 했는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읽기가 어렵고 디버깅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상수를 위해서는 이따금 사용합니다. 가령 저희가 상수라고 하는 것은 변경되지 않는 그런 고정된 값이죠. 물론 파이썬에서는 이제 상수라는 자료형이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변수 이름을 모두 다 대문자로 써서 이 변수는 변경해서는 안 되고 상수로만 쓰는 변수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API 엔드포인트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프로그램 최상단에 이렇게 쓰고 프로그램의 전체에 걸쳐서 자주 사용되는 어떤 문자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API 엔드포인트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API 엔드포인트는 상수값이고 프로그램 다른 곳에서 이 변수를 고치지 않는다는,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저희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여기다가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해서 전역 변수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재기와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7장을 시작해 보도록, 7장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파이썬의 모듈과 파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의 스크립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스크립트로 나눠서 사용할 경우에, 또 유용한 다른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경우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